안녕하세요. 초복강입니다. 지난번에 파이널 컷의 오브젝트 트래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른 트래킹 플러그인과 비교를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테스트하다 보니 이 오브젝트 트래커가 사용할수록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택에 테스트해본다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더 미룰 수 없어서 오늘은 비교 테스트를 먼저 영상으로 작업하고 다음 영상에서 오브젝트 트래커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트래킹 작업은 특정 오브젝트를 추적한 데이터를 이용해 원하는 엘리먼트를 영상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먼트는 추적한 데이터를 이용해 움직임을 넣을 수 있으므로 영상을 보다 재밌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라이트나 불꽃을 붙일 수도 있고 재밌는 아이콘도 붙일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에는 이 기능이 모션에만 사용 가능해 많은 플러그인 업체들이 파이널 컷에서 사용하기 위해 유료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두었죠. 하지만 파이널 컷 오브젝트 트래킹 성능이 떨어지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테니 오늘은 간단하게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 센서 기능을 가진 플러그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는 화면에 가리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검은 막대나 블러 또는 픽셀라이즈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파이널 컷에는 이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며 일일이 키프레임 작업을 해야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을 위해 픽셀 필름 스튜디오에서는 FCPX Pro Anonymous라는 플러그인을 개발했고 모션 VFX에는 M센서라고 이름을 지어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픽셀 필름 스튜디오는 자체 개발한 오토 트래커라는 기술을 사용했고 모션 VFX는 트래킹 소프트웨어 중 알아준다는 모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한 첫 영상은 이겁니다. 여성분이 타이어를 끌고 운동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 여성분의 얼굴을 트래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셀 필름 스튜디오는 트랙 에디터라는 창을 따로 열어 트래킹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파이널 컷에 입력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트래킹 에디터를 열면 기본 사항을 로딩한 후 열리는데 추적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포지션과 크기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래커 포인트를 원하는 위치로 가져간 후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 플러그인의 트래킹 속도입니다. 좀 지루하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트래킹을 마치면 익스포트 데이터를 해줍니다. 창을 닫은 후 컨트롤 모드를 마스크 모드로 변경해 원하는 곳에 마스크를 씌웁니다. 이 마스크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플러그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스크를 다 씌웠으면 에펙트 모드로 변경하면 얼굴 부분이 픽셀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여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잘 안 된 부분도 보입니다. 분명히 트래킹은 잘 됐는데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이런 곳은 수동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모션 VFX는 모카 엔진을 사용해 트래킹을 진행합니다. 픽셀 필름과 동일하게 플러그인을 적용하면 트래커 포인터가 보입니다. 얼굴로 가져가 크기를 조정하고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모션 VFX는 트래킹하는 대상을 크게 창으로 보여줘 확실하게 트래킹 되는지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이게 실제 트래킹 속도입니다. 역시 답답하죠? 좀 빨리 감아 보겠습니다. 이 M센서는 아까 트래커 포인터가 바로 이펙트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옆에 이펙트를 켜주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픽셀 필름 스튜디오 플러그인보다 쉽고 더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오브젝트 트래커입니다. 제 맥북에선 처음부터 하면 튕기는 버그가 있어 중간부터 실행하겠습니다. 비디오 인스펙터 제일 아래에 트래커스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트래킹 포인터 그물이 나오면 얼굴로 가져가 크기를 맞춰줍니다. 이제 어널라이즈를 누르면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실제 트래킹 속도입니다. 이제 이펙트를 적용해야 하는데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펙트 적용 후 쉐이프 마스크를 씌우고 그 마스크에 트래킹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센서를 적용하고 범위를 거의 전 영역을 잡아준 후 쉐이프 마스크를 얼굴에 씌운 후
그 마스크에 트래킹 데이터를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가요? 아주 쉽죠?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중간에 가로지르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트래킹 시 대상을 완전히 가리는 이런 오브젝트들은 트래킹을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들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모터바이크를 트래킹해 보겠습니다. 먼저 픽셀 필름 스튜디오입니다. 트래킹 에디터를 열고 바이크에 트래킹 포인트를 위치한 후 범위 조정을 하고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신호등에 걸려서 트래킹에 실패합니다. 범위를 좀 더 조정해 봅니다. 역시 실패네요. 신호등을 수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키프레임 작업을 합니다. 그 이후 트래킹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파이널 컷으로 넘겨주고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이펙트 모드로 변경되면 잘 적용되는데 이상하네요. 중간에 멈춰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 조정을 몇 가지 해보았지만 제대로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FCPX 프로 어노니머스는 실패했습니다. 계속 시도해보면 될 수 있겠지만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다음은 모션 VFX의 M 센서입니다. 플러그인을 적용한 후 트래커 포인트를 바이크에 맞춰주고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신호등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네요. 신호등은 트래커 내에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넘어가게 합니다. 그 이후로 추적을 계속 진행하면 트래킹은 끝났습니다. 회전 데이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간 단계가 몇 번 있었지만 결과물은 깔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트래커입니다. 트래커를 켜주고 트래커 포인터 그물을 바이크에 맞춰줍니다. 우와, 신호등 정도는 그냥 통과에 트래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격이 다른 트래킹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럴 엔진을 사용해 전체를 예측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트래킹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아까처럼 센서를 적용하고 쉐이프 마스크를 씌우고 트래커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면 끝났습니다. 정말 쉽고 깔끔하게 적용되었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첫 영상은 몰라도 두 번째 영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을 가로지르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상관없이 넘어가서 추적하는 것을 보고 신기한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모든 면에서 오브젝트 트래커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유료 플러그인을 구매할 이유는 사라졌다고 생각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파이널 컷 프로 트래킹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